안녕하세요. 책 읽는 대전 콘텐츠를 진행하게 된 정진일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그림책을 소개하고 들려주고자 작은 도서관을 준비하여 운영하고 있는 우주작은도서관 관장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들려주는 일을 하고 있고, 도서관을 찾는 어린이집 아이들, 또한 초등학생들, 작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림책을 소개하고 들려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린이 도서연구회 대전주의 회원으로 또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그림책은 숲속 작은 집 창가에입니다. 이 책은 독일 최고의 작가인 유타 바우어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작가는 유명한 동요 숲속 작은 집 창가에를 모티브로 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작가는 원곡이 가진 즐거움을 그대로 살리면서 이야기를 노랫말을 만들었는데요. 유타 바우어가 들려주는 노랫말은 새로운 생각과 시선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유타 바우어는 독일 함부르크 디자인 전문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졸업한 후에는 책을 쓰고 영화도 만들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10년 동안 장애인 시설에서 간병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첫 번째 그림책은 1981년 출판되었고, 여러 출판사와 잡지에서 일을 또한 했습니다. 1991년 애니메이션 영화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1997년 셀마를 발표함으로 그림책 작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크리스텐 보이에의 율리 시리즈의 그림을 그린 것이 유명하죠. 우리나라에는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는데 율리와 괴물이 소개되어 있죠. 지금까지 40여 권의 작품을 그린 유타 바우어는 다수의 상을 받았습니다. 유타 바우어는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유타 바우어 이름보다 고함장이 엄마로 더 알려져 있고, 유타 바우어 하면 좀 생소해 하기도 합니다. 유타 바우어는 고함쟁이 엄마로 독일 청소년 문학상을 받게 되고, 유럽 대륙을 넘어서 세계적인 작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2010년에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2002년에 발표한 할아버지의 천사는 독일의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도 선정되었죠. 이 책을 선정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게 된 이유는 어린 시절 우리가 누구나 즐겨 부르던 동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숲속 작은 집 창가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동요를 가지고 만든 그림책이기에 이 그림책이 친근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책의 내용은 기존에 우리가 부르던 동요의 내용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여러모로 생각할 부분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부모님들, 아이들, 함께 나누어야 할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또한 생각을 여러 가지로 펼쳐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림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림 한 장면 한 장면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숲속 작은 집 창가에 이 그림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타 바우어 선생님의 숲속 작은 집 창가에는 노래하는 즐거움과 더불어 이야기가 주는 놀라운 재미와 흥미로운 세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겨울 이 숲속 작은 집에 노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루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네요. 자신은 안전한 집에 있지만 밖에 누군가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루의 이 따뜻한 마음, 이것이 보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노루가 밖을 보고 있는데 사냥꾼에 쫓기던 토끼가 찾아와 노루에게 살려달라고 합니다. 노루는 토끼를 반갑게 맞아주고 손을
잡아주게 되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따뜻한 계절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냥꾼에게 쫓기던 이번에는 여우가 찾아오죠. 노루는 여우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물론 집안에 있던 토끼는 벌벌 떨죠. 노루는 여우를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토끼와 손을 잡게 합니다. 이제 이 집안에는 평화가 깃들고 있습니다. 함께 편안하게 놀이를 하며 함께 식사를 하며 지내고 있는 어느 날, 연약한 이들이 함께 모여 있기에 이제 더 이상 밖을 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바로 사냥꾼 아저씨죠. 배가 고프니 살려달라는 겁니다. 노루는 사냥꾼 아저씨와 사냥개를 반갑게 집안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루와 토끼와 여우, 사냥꾼 아저씨는 서로의 손을 잡습니다. 숲속 작은 집 창가에를 우리가 새롭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브루타로 그림책 읽기를 소개합니다. 하브루타란 유대인의 전통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하베르라고 하는 친구, 동반자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됐죠. 서로 짝을 지어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그러한 방식의 학습 방법입니다. 이 하브루타 학습 방법을 우리의 그림책 읽기, 또한 그림책을 통한 교육, 이런 것에 적용해서 자녀와 함께 책을 읽어 나간다면 단순히 듣고 그냥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해의 폭도 넓어질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책을 함께 볼까요? 먼저 그림책의 표지를 보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말이죠. 이 책에 무엇이 보이니? 누가 뭘 하고 있을까? 과연 계절은 어떤 계절일까? 혹시 시간은 언제쯤인 것 같아?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질문놀이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 표지를 한번 넘겨서 아이들과 함께 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이 변했을까? 뭔가 변한 것 같지 않니? 계절은 언제인 것 같아? 시간은 언제쯤일까? 제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책을 아이들에게 노래 부르듯 천천히 들려줍니다. 숲속 작은 집 창가에 노루가 밖을 보는데 토끼 한 마리가 뛰어와 문 두드리며 하는 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저를 땅 쏘려고 해요. 작은 토끼야, 들어와. 손을 잡으렴. 숲속 작은 집 창가에 노루가 밖을 보는데 여우 한 마리가 뛰어와 문 두드리며 하는 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저를 땅 쏘려고 해요. 작은 여우야, 들어와. 손을 잡으렴. 숲속 작은 집 창가에 아무도 밖을 보지 않는데 사냥꾼 아저씨가 뛰어와 문 두드리며 하는 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요. 사냥꾼 아저씨, 들어오세요. 손을 잡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동요로 한번 들어볼까요? 기존 동요와 유타바오 선생님께서 전하시는 숲속 작은 집 창가에 이 노래를 들어보고 어떤 내용이 다른지 한번 잘 귀 기울여 봅시다. 숲속 작은 집 창가에 노루가 밖을 보는데 토끼 한 마리가 뛰어와 문 두드리며 하는 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저를 딱 쏘려고 해요. 작은 토끼야 들어와 손을 잡으렴. 숲속 작은 집 창가에 노루가 밖을 보는데 여우 한 마리가 뛰어와 문 두드리며 하는 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저를 딱 쏘려고 해요. 작은 여우야 들어와 손을 잡으렴. 숲속 작은 집 창가에 아무도 밖을 보지 않는데 사냥꾼 아저씨가 뛰어와 문 두드리며 하는 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요. 사냥꾼 아저씨 들어오세요. 손을 잡아요. 숲속 작은 집 창가에. 글 그림 유타바우어, 옮기니 유혜자, 노래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김은파 선생님, 도서출판 북극곰. 잘 들었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살펴보아요. 눈 내린 어느 날 노루가 밖을 보고 있는데 토끼 한 마리가 뛰어와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하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저를 땅 쏘려고 해요. 노루는 뭐가 급했는지 수저를 손에 든 채로 문을 열어주며 말하죠. 작은 토끼야, 들어와. 손을 잡으렴. 노루는 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창밖을 보았을까요? 토끼가 살려달라고 하는 장면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들었던 동요와 가사가 바뀐 내용은 무엇이죠? 노루가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손을 잡으라고 했는데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 장면을 한번 볼까요? 노루가 밖을 보는 장면이 첫 번째 내용과 뭔가 다르지 않나요? 두 번째로 찾아온 동물은 무엇이죠? 여우가 노루의 집에 찾아온 이유 무엇일까요? 여우가 찾아왔을 때 토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번에는 이 장면을 한번 봐요. 앞에 두 상황과 바뀐 것 무엇이 있을까요? 앞에 두 장면과 다른 점 무엇이 있을까요? 왜 노루와 토끼와 여우는 창밖을 보지 않았을까요? 사냥꾼과 개가 찾아왔을 때 노루와 토끼와 여우의 마음 과연 어땠을까요? 또한 사냥꾼 아저씨를 들어오라고 한 노루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손을 잡아요 라고 하며 손을 내밀고 서로 손을 잡게 하는데, 손을 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그림책은 노루의 집에 들어온 토끼와 여우, 사냥꾼과 사냥개가 함께 식탁에 앉아서 함께 맛있는 케이크를 먹으며 편안한 모습으로 교제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유타 바우어 선생님의 숲속 작은 집 창가에는 노루와 토끼와 여우, 사냥개와 사냥꾼, 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모든 인류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그림책을 보고 어린이들에게 들려주고 또한 함께 나누는 부모님들께 전하고 싶은 이 그림책 속의 이야기, 노루가 전하는, 아니 어쩌면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초점, 여기에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물론 이 그림책 안에는 화해와 평화, 함께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더 우리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조금 보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언제나 자녀의 안전과 또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인지 기존 동요에는 작은 토끼야 들어와 편히 쉬어라 이렇게 끝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모든 문제를 부모님께서 해결해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 물론 가지고들 계시죠. 그러나 이 그림책 속에는 작은 토끼야 들어와 손을 잡으렴 이렇게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는 그러한 방식이 아닌 내가 곁에 있으니, 든든한 지원자가 곁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함께 가자, 함께 하자 라는 거죠.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든든한 지원자, 언제나 어렵고 힘들 때 곁에 엄마가 혹은 아빠가, 보호자가 곁에 있으니 문제와 직면해서 헤쳐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책을 보시는 분들이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라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이 험악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숲속 작은 집 창가에 같이 한번 읽어보지 않으실래요?